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민운동가 한도숙의 농사이야기 천하태평, 오늘은 번외편으로 전라북도 도청에서 농성을 하고 계신 전북 도연맹 이대종 의장님을 찾아뵙습니다. 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대종 의장님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우리 한도숙에. 우리 이대종 의장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서 네. 고향으로 투신한 아, 고향의 농업을 걱정하면서 이제 투신을 한 네. 그런 케이스죠. 예. 그러면서 고창에 네. 이런저런 이제 이 농업 관련한 일들을 투쟁 중심으로 이끌어왔고 네. 그러다가 전농에 이제 부름을 받고 정책위원장으로 아, 예. 전농에 핵심 브레인이군요. 그렇죠. 네. 말하자면 그렇죠. 네. 브레인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내려와서 네. 고창에서 이제 고창농민회를 또 이끌다가 얼마 전에 전북도연맹을 이끌게 됐어요. 아, 의장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시고서 이렇게 농성장을 지키시게 되는 거군요. 원래 스타일입니다. 아, 체질적으로. 예. 우리 이대종 의장님도 시청자분께 한번 인사 좀 한번 해주시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네. 뭐 편하게 좀 하기 위해서 예, 그 천하태평 좀 시청해 보셨죠? 예, 예.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한도숙 의장 평상시 그 화면에서 볼 때 아니고 현장, 투쟁 현장, 이런 농사 현장에서 만날 때 아스팔트 농사도 같이 많이 예, 지셨을 예, 텐데 예. 그럴 때 한도숙과 천하태평화의 한도숙은 어떻게 다르나요? 뭐별 차이 없으시던데요. 평상시 모습 그대로 나오신 것 같아요. 예. 뭐 농담 즐기시고. 아, 예. 그래요. 근데 한도숙 회장님이 이제 여길 가자고 얘기하실 때는 여기 따끈한 그 이슈가 뭐가 있는 거예요? 무언가가? 뭔 일이 벌어진 거죠, 지금?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농민수당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이제 이끌어낸 게 네. 꽤 몇 년 됐어요. 지금 한 3년, 4년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예, 예. 여러 곳에서 호응이 좀 있고 네. 특히 이제 농민들은 예. 이게 뭐냐, 이거 진짜 좋은 거다, 이거. 네, 네, 네. 그렇지 않아도 농촌에도 이제 빈 부익부 현상이 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에게 일괄적인 어떤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네. 그 농촌을 지킬 수 있는 예, 예. 근거가 되는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네. 예. 그래, 굉장히 좋은 거라고 이제 농민들은 굉장히 반가워하고 이건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네. 어느 정도 이제 성과가 있었죠. 네, 네. 정부나 네. 또 도나 이런 데서는 아직까지 미지근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지자체들은 네. 이 상당히 지금 이 좋은 정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네, 네. 이대종 의장이 있는 고창군 같은 경우에 네. 6만 원씩 지급을 하기로 5만 원씩 지급을 하기로 한 거죠. 60만 원. 60만 원. 예, 예.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한 데가 꽤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분위기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도 지방 정부도 지금 이걸 하자.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곳들이 이제 전남이라든지 네. 경남, 경북,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경기도도 네. 제가 있는 경기도도 이제 이걸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네. 시범 실시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송하진 전북도지사. 도지사는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생각인지는 저는 이제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 통찬 노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장님, 예. 며칠째 하고 계신 거예요, 농성? 지금 이제 한 달 좀 넘었고요. 우리 40 며칠 됐거든요. 아, 예. 예. 근데 이제 의장님 하신 말씀 중에 좀 이제 바로 잡아야 될 것이 아, 소식이 좀 늦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광역 단위로도 전남북은 올해 이미 시행을 했죠. 올해 시행을 한 거고요. 예, 전남북은 했고 충남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강원도, 뭐 경남 다 해서 지금 하여간 전국의 광역 시도가 일부 했고 앞으로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그 농민수당은 기초지자체에서
광역 단위로까지 확대가 됐죠. 지금 이제 저희가 싸우고 있는 건 이게 명칭은 농민수당인데 네. 실제 지급하는 건 농가 단위로 지급을 하는 거라. 아, 농가. 그래서 농가가 아닌 모든 농민에게 수당을 지급해라.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한 가족의 그러니까 한 가족으로 더 주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농가당 농가당 3명이 나오니까. 농사를 짓건 4명이 네 농사를 명이 짓건 짓건 그냥 한 사람분, 한 사람분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여성 농민들이 그렇지. 반발이 심했죠. 아, 저 바로 앞에 저기 그렇죠. 프랑카드가 그래서 걸려요. 예. 그 이제 봤어요. 예. 네, 네. 예. 그러면 그 농가당이면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요? 그 농민당으로 할 때보다 이를테면 이제 전라북도가 대략 10만 농가. 10만 농가. 근데 이제 전체 농민으로 확대를 한다고 하면 23만 농민 이렇게 23만 되는 거니까 농민. 그 예산이 한 2배 거의- 남짓 예, 되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뭐 전 국민에게 풀어봐도 뭐 그렇게 사실 예, 별게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농민들 뭐 23만 농민 이렇게 하면 뭐 얼마 안 될 텐데 송하진 도지사는 지금까지 그거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보이고 있어요? 일단 이제 저희가 작년에 네. 그 조례를 만들 당시에 예. 이제 그 전라북도에 삼당공정위원회라고 있어요. 근데 민관 협치 무슨 거버넌스 기구인데 네. 여기에서 이제 쭉 이제 농민수당을 어떻게 도입할 건가 이걸 네. 놓고 이제 토론을 쭉 해오던 중에 네. 막판에 이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뭐냐면 이제 그 예산 문제에서 예, 저희 농민들은 예산 문제도 여기서 토론을 하자. 예. 네, 네. 근데 도청에서는 뭐 그건 뭐 토론거리가 되지 못한다.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만 토론하고 예. 예산 문제는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 이런 식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주민 참여 예산제가 도입은 안 됐나요? 도의회는 중앙 정부는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저희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도청에서 이제 송하진 도지사가 어떤 식으로 그 문제를 처리했냐면 저희가 이제 그 문제도 토론하자 하면 계속 회피하면서 뒤로 시장 군수들하고 이제 협의를 한 겁니다. 네, 얼마로 할 네. 건가. 네. 그래갖고 시장 군수들하고 그냥 합의한 걸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해 버렸죠. 그러면서 저희는 그때 합의는 깨졌다라고 하고 주민청구 조례 예, 예. 운동으로 이제 선회를 해서 네, 네. 그때 불과 한 열흘 만에 그 우리 농민들 포함해서 전주 시민들까지 해서 한 3만여 명 서명을 받아서 주민청구 조례안을 제출을 했죠. 예. 근데 이제 도의회에서 이게 이제 도청에서 발의한 안이 먼저 그 도의회에 가 있었고 네, 네. 저희 안이 한 열흘이나 보름 뒤지게 이제 예. 도착을 할 건데 예. 도의회에서 그냥 도청 안을 일방적으로 이제 채택을 한 거죠. 전농 안이 도착하기 전에. 예, 채택을 한 거고 예.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도의회에서는 이걸로 먼저 제정해 놓고 네. 주민청구 조례안은 개정안으로 별도로 바로 다루겠다 해놓고 1년 이상 방치하다가 이번에 이제 원안 폐기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이게 도가 농가당 지급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농민으로 확대하는 거가 단순한 예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죠. 네. 예. 그것을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농민수당의 지급 근거를 네. 저희는 이제 어디에서 찾았냐면 농업의 공익적 가치. 네, 네. 이를테면 이제 우리 농민이 땅에다 농사를 짓고 하면 이게 뭐 농산물을 통해서 뭐 수익을 창출하려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하지만 네, 네. 농사를 짓는 그 자체로 농민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기능들을 공익적인, 이제 그것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필요하다. 네, 네. 우리 농민들이 만들어내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예, 예. 요것을 이제 농민수당으로 지급하라고 이제 요구를 네,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바로 농민들이 영농 활동을 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농민들이 네. 그 가치의 창조자인 것이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농민들한테- 아는 농민들의 공익적 가치라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쉽게 우선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일반 국민들 다 농사 안 짓는 사람들도 다 같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의식주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식의주죠, 이게. 예. 예, 먹는 게 먼저죠, 사실. 그거를 행산해 주시는 그런 게 있는 거니까 그거 같이 그다음에 뭐 논에다가 물 담고 나서 그 습지를 보존해 주고 하는 예. 이런 그런 거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농민들 실제로 농민으로 보면 몇 가지가 더 있지 않겠어요? 그런 거에 가치가? 뭐 여러 가지 얘기하죠. 뭐 네. 일단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자원을 이제 뭐 네. 하고 그러니까 댐을 뭐 몇십 개를 만드는 것보다도 오히려 네, 네. 논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논농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네. 더 큰 이제 취수 효과가 있다는 이런 것도 있고 예, 예. 또 이제 이를테면 뭐 산소를 발생시키고 네, 네. 또 국민에게 돌아갈 여가의 공간을 제공하기도 하고 아, 예. 그리고 국가적으로 봤을 땐 농촌 공동체라는 지역 사회가 유지되고 보존되는 그 자체가 네. 큰 나라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예.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신 이제 뭐 식량을 생산하는 그 산업적 가치 외에 네, 네. 어떤 경제 외적 가치만 해도 뭐 연간 23조 3조 원. 그 예. 정도에 달한다 이런 이제 예, 예. 그 연구 발표 자료가 있죠. 네.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어디죠? 농촌경제연구원 네, 여기에서 발표한 게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농민들이 이런 그 고객적 가치를 생산해내는데 그러면 농민들한테 당연히 이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농민들한테 이것이 이제 농민수당이 가지는 기본 가치라고 저희는 네. 보는 거죠. 예. 그게 그 의장님 활동하셨다는 고창에서 고창군이 거의 첫 번째입니까? 첫 번째 이제 농민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도입이 된 데는 해남이었고요. 해남, 그 다음에 전라북도에서 고창. 고창, 예. 그리고 이제 이거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는 이제 농민수당 이름 붙이진 않았지만 네. 이제 실제 내용상 농민수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강진 이렇게 됐죠. 그게 이제 가장 원조고 예. 그 다음에 해남 고창 네, 네. 그러면서 이게 좀 쭉 퍼져 나가면서 지금 광역 예, 예. 전남북 충남이 이미 시행했고 나머지는 이제 뭐 연차적으로 곧 시행 예, 그러면 예정이 있고. 그 전남도에서 만든 조례, 이 조례로 농가당 지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초단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매칭해서 예, 기초예산 매칭, 얼마, 예, 도예산에서 그거를 이제 고창에서도 처음에 전북 도가 나서기 전에 예. 그 해남이나 고창 같은 데 살 때도 자체 예산으로 했죠. 예, 자체 예산으로 맞습니다. 농가당으로 예, 농가당. 했군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예. 네. 애시당초 이 농민수당을 설계할 때 네. 농가 단위로 저희가 했습니다. 처음에 예. 아.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렇기도 하지만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난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어떤 사람을 농민으로 볼 거냐. 농민에 대한 규정 자체가 아, 애매모호해요. 아. 법에도 그렇고 이게 네, 법에도 네, 네. 농민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없어요. 농업인이라고 하고 네, 네. 그 범위나 규정 자체가 뭐 법마다 약간씩 다르기도 하고 아. 그래서 이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뭐 부당 수령이랄지 아. 부정 수령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아, 이 사람이 농사짓는 농민이라는 걸 지금 제도적으로 가장 편하게 예. 분별해낼 수 있는 게 이제 그 농가경영체 등록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예, 예. 농업경영체. 예,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체. 예. 예, 예. 그 농업경영체 등록돼 있냐 그렇지 않냐 예. 요걸로 이제 그 분별하는 게 가장 이제 그게 아까 말씀하신 23만 명인가가 그게 이제 10만 정도 되는 겁니다. 그게 농가 등록한 단위로 사람이 등록이. 농가 농가당 그게 농가당이에요. 농업경영체가 농가당 등록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아, 지금의 제도 형편상 요걸 이제 기본으로 해서 설계를 하는 수밖에 예, 없다.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또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 앞으로 법과 제도를 개정해 나가면서 네. 농민에 대한 규정을 엄격히 세우고 예. 제대로 이렇게 규정하게 되면 그때 이제 전체 농민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자 이제 이렇게 네. 저희가 했던 거죠. 그러면 그 13만 명이 들어간 그 전농에서 따지는 23만 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농민을 해서 23만 명으로 되는 거죠? 지금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이 통계. 기본으로 이제 한 내후간에 두 분이 농사 짓는 경우가 가장 많고 예, 예. 혼자 지시는 분도 있고 또 자녀까지 해서 네. 3명, 4명 짓는 분들도 있고 아,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하면 이제 그 23만 지금 명. 인구 통계상 네. 농업 인구가 전라북도 23만 이렇게 예. 되는 거죠.
올해 우선 의장님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쌀 농사도 지시고 예. 떼 농사도 지시고 떼돈도 버신다고 네. 예. 그렇게 들었는데 예. 올해 농사 작황이라고 그러죠? 그건 어땠어요? 저는 이제 농사 진 지가 올해로 딱 30년 되고요. 아, 예. 근데 이제 평생 농사 지신 분들 계시잖아요. 한 80 넘게 네, 계신. 네, 네. 이런 양반들도 올 같은 해는 진짜 없었다. 아, 그럴 정도의 대흉작이라고 볼 수 있고요. 논 농사 같은 경우 기본으로 20%에서 30% 정도는 감소했다고 보는 거이고, 아, 제가 어제하고 그저께 이틀간 이제 콩 서리태 네, 네. 타작을 했는데 한 마지기에 40kg가 안 나왔어요. 엄청난 흉작입니다. 보통은 얼마 나오는 거죠? 한 80kg 나오던 게 40kg 줄은 건가요? 3분의 1 정도 나온 것 같아요. 3분의 1. 와, 그러면 한 100kg 이상 나오던 게 예. 120kg 가까이 나오던 게 40kg밖에 안 나왔다. 뭐예요 이게? 기후 때문에 그런가요? 뭐예요? 왜? 그러죠. 기후 탓이 크죠. 이게 이제 그 장마가 막 무지하게 길었던 뭐 것이 56일인가 뭐. 예, 그게 가장 큰 것이었고, 특히 이제 뭐 호남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막 벼가 막 출수 되기 직전 이제 잉태 단계, 그 배동을 무렵이라고 이제 농민들은 그러는데 예. 딱 그때 이제 막 홍수 또 태풍 아. 이런 게 겹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 예. 여기 이제 전북 저랑 같이 일하는 이제 사무처장은 섬진강 면에 이제 네. 대부분 논이 있는데 거기도 완전히 침수돼 버려가지고 아, 섬진강은 이번에 정말 침수가 돼도 네. 벼농사의 가장 치명적일 시기에 막 잉태할 무렵에 침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 예. 우리 처장 같은 경우는 반 타작도 못했어요. 네. 예. 아유. 근데 이게 특정 그 농사에 국한된 게 아니라 거의 모든 농사가 네, 날씨 네. 탓 영향을 받았죠. 예. 한 회장님 배는 어땠어요? 아니, 배도 이제 배는 워낙 봄에 네. 동해, 네. 예, 동해 서리피에 이게 있어가지고 예. 그때부터 아예 예, 손 놓은 사람들이 많지. 네. 올해는 그랬습니다. 아, 예. 근데 이제 그거보다 네. 그 이제 우리가 이 농민수당을 얘기하는 네. 이제 근본적인 좀 그 쪽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아, 다시 또 농민제 수당 이야기. 예. 이제 예를 들면 앞으로 10년 정도가 지나가면은 그 농촌 지역이 소멸하는 지역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런 연구 조사가 있었어요. 농촌 지역 소멸? 지역 네. 소멸.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전라남도, 해남이라든지 뭐 강진 뭐 이런 지역들은 네. 소멸된다, 없어진다. 그거 아주 굉장히 그 심각한 문제죠. 국토의 인구의 절반이 지금 수도권에 살고 있잖아요. 네. 서울 경기 지역에 살고 있고 네. 나머지는 대구, 광주, 부산 이런 거점 지역의 사람들이 몰려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몇 군데 울산, 여수, 순천 이런 공업 지역에 몰려 있다는 거죠. 네. 그 이제 전라도 같은 경우에 광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소멸할 것이다. 네. 전북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전북도 심각한 지역이 있어요. 네. 장수, 지금 아까 장수 사목장이 있던 것 같은데, 네. 장수, 진안, 뭐 이런 데는 이제 소멸할 것이다. 이런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하나의 제대로 된 지역, 그리고 농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 가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농민수당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관리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은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야, 문제는. 네. 어때요? 이 사람들은 일단은 이제 뭐 자기들이 베풀었다고 생각하고요. 아, 시의 조치로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만나서 단판 짓자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안 만나주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됐지. 뭘 더 달라고 그러냐. 이런 식의 입장이 크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역 소멸을 염려하고 지속 가능한 뭐 농업 농촌을 위해서 뭘 하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저희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근본적인 철학 자체가 빈곤한 거죠. 송하진 지사가 뭐 하던 분이에요? 그냥 정치인인가요?
정당 정치하기 이전에는 뭘 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하여간 뭐 전주시장 하다가 이제 도지사 하고 있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왜 그 행정하시는 분들이 행정고시에 왔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민주당 쪽으로 하면 시민운동 하다가나 아니면 농민운동 하다가 이렇게 정계로 나가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럼 운동했던 사람은 운동했던 사람은 아니고. 그러면 뭐 올 겨울을 다 여기서 나실 수도 있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싸움은 이제 시작했으니까 이길 때까지 해야 되니까. 예. 네. 그치, 질기님이 승리한다고 정말.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길 때까지 하겠다는 이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정당한 투쟁이니까. 예. 그리고 진짜 우리 농민들이라고 하면 누구건 이건 다 반기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올해 이제 농민수당이 지급되고 나서 가장 큰 그 농촌사회에서 이슈는 겁니다. 왜 나는 못 받냐?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특히 여성 농민 같은 경우. 아 진짜 농촌사회를 엄청 지탱하는 오히려 더 큰 몫을 내내는 그럼. 게 여성 농민들인데 농가 단위 지급으로 하면서 여성 농민의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보통 가장 그러면 남성 농민만 생각하는 거죠. 어찌됐건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건 사람이 남편 이름만 돼 있는 거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가장 큰 이슈인데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얘기해도 이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생각도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계속 이제 도청에서 얘기한 건 작년에 농가로 하기로 같이 그건 맞아요. 합의했던 건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제도적 형편,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 이거 한 발 더 나가는 거 아니냐? 전체 농민 확대하는 건. 그거 인정을 안 해요. 작년에 이렇게 했으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영원 불변 그냥 이걸로 가야 된다 이런 식의 입장인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뭔 말씀드려요? 그 조금 더 올라가 보지 뭐. 조금 더 올라가서 우리 이제 전농이 이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전농도 당연히 뭐 물론 이 입장 기본 입장은 같은데 이것들을 이제 전국으로 확대해내는 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정치 실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건지. 일단은 이제 불과 한 3, 4년 만에 전국화된 거잖아요. 전체 이제 광역지자체까지도 이제 하겠다. 경북마저도 이제 하겠다 하고 이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거거든요. 이제는 입법화 단계로 가야 된다 이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입법 투쟁으로 가는 건데 워낙 이제 요새 뭐 국회 형편이 뭐 그렇다 보니 아직 이게 본격화되지는 않고 있죠. 근데 이제 민주당 의원이 입법 발의는 해놨어요. 농민수당 지원법 요걸 누가 해놨죠? 정읍고창에 이제 윤준병 의원이라고 있는데 근데 입법만 해놨지 그 이후의 소식이 전혀 안 들려요. 이걸 거시기하기 위해서 뭔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근데 그 양반이 제출해 놓은 법에도 농가당으로 돼 있어요? 거기는 이제 좀 확대가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종사자까지 다 포함하는 걸로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전체 농민으로 확대될 수 있는 여지는 있죠. 저희도 일단 도청에다 요구한 게 그렇습니다. 윤준비 의원도 이렇게 발의를 했는데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이라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대상폭을 확대하자. 이렇게 하면 이게 농업경영체에 가장은 이제 경영주로 등록이 되고 여성 농민은 공동경영주로 되고 그리고 종사자로 그 자식들이나 뭐 등록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범위를 확대하면 좀 더 늘어나요. 그러면 정부도 어떤 입장이 있을 거 아니야? 정부는 일단 농민수당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죠. 전혀. 그 공익형 직불제 요것이 농민수당을 대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저희는 완전히 다르다. 공익형 직불제가 이제 뭐 어쩌고 설계를 바꿨건 어찌됐건 이건 경작 규모에 비례해서 이제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지급 이유 자체가 어떤 그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 이것이 농민수당인데 그 직불제는 좀 다르잖아요. 지금 근거 자체가. 그래서 완전히 다른 건데 정부는 이제 요게 농민수당을 대신하고 있다. 농민수당은 따로 도입할
도입이 필요치 않다 이런 입장이죠. 혹시 그러면은 그게 농특위의 입장인가? 농특위도 그래요. 농특위가 그러면 안 돼요. 농특위에다가 저희가 질의를 넣었는데 네. 공익행직 분자가 있지 않냐 이렇게 답변이 온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농특위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농특위라는 그렇죠. 거는 거버넌스 형태로 가 있는 건데 농민들의 얘기를 정부에 전달해주고 그렇게 입법을 하도록 농특위가 참 의장님 이제 따로 농특위 주제로 한번 하십시오. 다뤄야 돼요. 농특위 지금 뭐 하고 있는지 한번 다뤄야 돼요. 할 말 많은데 농특위. 그래요. 농특위는 다른 꼭지로 하기로 하고 좀 시간이. 네, 쉬었다가 네네. 지금 이제 농민수당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대종 의장님이었습니다. 이대종 의장님을 보시고 이제 또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요. 명령을 내리셔야 돼요. 이렇게 뭐라고요? 좋아요, 뭐 구독 신청해 이런 거. 네, 그거 하십시오. 예. 좋아요. 자, 이대종 회장님과 함께 농성하시는 농민 여러분, 그리고 그 전국도연맹 회원 여러분, 오늘 이대종 회장님 말씀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 농민수당에 대해서 조금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른 이야기는 다음 꼭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민운동가 한도숙의 농사이야기 천하태평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